네, 결국 타다가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이제 밝혔죠. 제가 이제 운전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타다 지나다니는 것도 보고 해서 타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에 좀 차를 잠깐 세우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타다 좀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서울 살 때는 타다 되게 자주 사용했거든요. 택시보다도 오히려 되게 깨끗하고 일단 넓고 부를 때 좀 이제 승차 거부 같은 것도 없잖아요. 금방 잘 잡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타다를 많이 사용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타다는 일단 택시랑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타다는 일단 처음에 이제 서비스가 나올 때 뭐라고 하고 나왔냐면, 그러니까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렌트 해주는 가장 되게 짧은 초단기 렌트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까지 알선을 해주는 그런 계약을 맺은 다음에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표방을 하고 나온 게 이제 타다인데, 그래서 이제 타다를 이제 이용하고 나면은 메일로 영수증이 오잖아요. 근데 다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운송한 그 영수증이 올 텐데, 타다는 어떻게 오냐면 렌트 계약서가 와요. 렌트 계약서랑 드라이버 알선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오는, 약간 좀 다른 거죠, 택시랑. 그런 식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이 타다를 만든 소카의 대표 이재용 대표하고 그 자회사 박재욱 대표, 그 두 분이 이제 검찰이 기소했잖아요. 두 대표를. 그 기소된 죄명이 뭐냐,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죄. 쉽게 이제 좀 풀어서 이야기해드리면, 택시를 하시려면 모두 택시 앞에 보면 뭐가 있어요? 택시 면허증이 있잖아요. 택시를 할 수 있는 그 면허증이 있는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보면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이런 운송사업을 하려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 면허를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형사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무죄가 나왔어요. 왜 무죄가 나왔을까? 이 재판부의 판단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일단 타다의 주장을 일리가 있다, 타당하다, 이렇게 지금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타다는 그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법상의 운송사업자가 아니고, 이 타다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승합차를 고객들하고 렌트 계약을 맺었고, 그래서 그 차량을 렌트를 해줬을 뿐이고, 그 렌트를 해준 차량을 운전해줄 기사를 알선해줬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면허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던 타다의 주장을 인정해준 거예요. 인정을 해줬는데, 이렇게 인정을 해준 이유, 그러니까 무죄로 나온 이유가, 일단 형사소송에서 대원칙이 있는데, 한 명의 억울한 피고인을 만드느니 차라리 10명의 실제 유죄인 사람을 풀어주자, 이런 원칙이 있거든요.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데, 형사소송에서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는 되게 법 조문을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유죄를 판단할 때 좀 되게 엄격하게 판단을 하자, 이런 형사소송의 대원칙이 있는데, 일단 타다가 주장한 대로 모든 고객들이 타다에 가입을 할 때 나는 차량을 렌트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약관들이 있어요. 다 동의를 하고 이제 가입을 한 거고, 기사를 알선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약관에 써 있었고, 그리고 실제 고객들이 이 승합차 타다를 서비스를 이용을 한 이후에도 영수증도 다 렌트 계약서로 나가잖아요. 객관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타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이 선고 말미에 뭐라고 했냐면, 국가와 타다 이 업체, 그리고 택시 업체, 이런 여러 가지 주체들이 조금 좀 더 모여서 더 나은 해결책, 더 건전한 시장의 발전 방향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다 같이 모색해봐라. 그게 더 우리 이 시장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거다. 무조건 규제하는 게 옳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선고 말미에 조금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조금 어느 정도의 이런 타다 같은 서비스가 나와야 혁신적이고 좀 더 발전적인, 그리고 고객에게 더 유리한 그런 시장의 발전 방향, 그런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재판부는. 그렇게 이제 타다가 승리를 하는 것 같은데, 걸리는 게 하나가 있죠.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통과가 됐던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안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봤을 때 이 대표들이 무죄로 판단이 됐을 때 이 타다금지법도 조금 통과가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통과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결국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타다금지법이. 이 타다금지법 내용 골자를 좀 살펴보면,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일반적인 운송, 고객 운송에 사용할 수 없고, 목적이 관광일 때, 그리고 내리고 타는 곳이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 이럴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개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이 금지법 통과가 되면 이 타다 업체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 한 대당 면허를 다 사야 돼요. 알아보니까 대당 8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타다가 약 1,500대 정도가 지금 운행하고 있다고 하면, 계산 대충 해보면 얼마야? 1,200억 1,200억 정도의 이 비용을 더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지금 살펴보면 타다가 연 매출이 한 260억?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초반 투자 비용만 지금 더 들어야 되는 게 1200억 이렇게 들면 타다 입장에서는 솔직히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실 이 타다 금지법이 통과가 돼도 1년 6개월 동안은 아직 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타다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다 측에서는 한 달 내로 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대신에 이제 공항이나 항만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타다 에어 그리고 타다 프리미엄 이런 것들은 아직 계속 이용할 수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이용을 하셨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한 달 내로 다 이제 접겠다 이렇게 타다 쪽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타다 서비스가 결국엔 타다에서 주장한 것처럼 타다는 플랫폼의 혁신이다, 시장을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플랫폼이고 이걸 규제하면 오히려 고객들한테 피해가 간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타다를 혁신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이라는 어떤 규제가 되는 법을 조금 피해가는 편법이다, 그냥 꼼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타다 서비스는 혁신이라고 보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 그게 혁신이죠? 택시 운송 똑같잖아요. 택시처럼 카카오티 이런 것처럼 똑같잖아요. 그냥 앱으로 사람들이 부르면 기사님이 운전하시던 승합차가 운전을 하다가 그걸 서비스를 받고 고객이 있는 곳으로 가서 태워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그게 택시 운송 사업이랑 똑같잖아요. 결국 차를 렌트하는 것처럼 꾸미면 된다. 11인승 이상 렌트를 해줄 때에는 기사를 알선해 줄 수 있으니까 그 조항을 붙여가지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계약서만 꾸미고 처음에 가입자들이 가입할 때 그런 식으로 약관을 써놓으면 큰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겠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혁신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다 서비스가 없어진 게 저는 아쉬운 입장인데, 왜냐, 택시 사업이 계속 택시 비용을 계속 올리기만을 원하고 사실상 서비스에 어떤 변화는 전혀 없고 승차 거부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사실 발전해야 될 그런 측면들이 사실 택시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딱 탔을 때 담배 냄새 날 때도 되게 많고 택시도 되게 더러운 것도 되게 많고 사실상 그런 게 많잖아요. 이 타다는 탔을 때 기분이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깨끗하고 기사님도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고객들의 그 시간을 방해하지도 않고 되게 깔끔하게 목적지로 운송도 해주고 여러 가지 되게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편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타다 서비스가 없어진 게 되게 아쉬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개정안이 오히려 규제하는 쪽으로 개정이 됐는데 타다가 좀 비싸더라도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내가 타다를 이용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주체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건전한 경쟁을 거쳐서 이 운송 사업 자체, 이 시장 자체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운송 그 업체들을 이용하는 우리 일반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듭니다. 운송 사업 자체의 시장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 주체들이 더 들어오는 게 낫지 않나. 결국에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 규제들을 풀어주는 개정안을 다시 또 발의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차량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오늘은 운전 중에 지나가는 타다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이야기를 갑자기 했던 거라서 사실상 조금 말이 좀 꼬이거나 더듬거나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보는 그런 시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